안녕하세요. 자다 일어났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영상을 찍어보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고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뭐냐 친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할머니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가 제사가 있어가지고 원래 다 친가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펜션에 모여가지고 놀기로 했는데 나는 시험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나 혼자밖에 없어. 뭐 그런 거지. 뭐라고 해야 되나. 요새는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지. 외롭기도 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인생이란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구독자 그렇게 많진 않지. 9명이니까. 근데 구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내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야겠지. 인생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아. 불확실성. uncertainty인가? 불확정성이라고도 하지. 물리학에서 불확정성 원리도 있으니까. 불확실성의 연속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은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그 명제조차도 한 발짝 뛰어넘는 거야.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그 명제조차도 불확실하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완전 사회가 개판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따질 게 많아지기 때문에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제인 것 같고 세상은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아. 왜냐면 창발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 모든 게 원자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모두 원자로 환원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소 주기율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좌우의 갈등이 해결된다거나 남녀 갈등이 해결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개인의 합은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건 개개인의 단순 합 그 이상의 무언가의 창발을 겪는다는 거야. 분자가 되면은 개별 원자에서는 볼 수 없는 성질이 나타나고 생물체로 트리를 틀어가지고 분자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거나 세포가 되면은 분자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창발되기 시작하고 특성이 나타나게 되지. 그리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 장기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무슨 프랑켄슈타인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개체가 되면은 장기 하나하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성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사람이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지. 그러니까 개개인을 아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설사 개개인을 아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잖아. 약 5천만이잖아.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뇌를 모두 스캔했다 할지라도 사회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결국 대화가 필요한 거고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인생에서는. 이것도 지나친 환원주의일 수 있겠지만 서로 만나서 조금이라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잖아. 거기서 주인공이 여경이지. 시네모니 아카네가 이런 말 하잖아. 자신의 내면의 정의를 의심하고 타인의 악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평화로 이어지는 시민의 본질이라는 거야.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시민이라는 거지. 그러잖아. 대체 면도를 며칠 안 한 거야. 아이씨 참 털이 엄청나게 많아졌네. 진짜. 인생이란 뭘까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 답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웃으면서 적당히 사는 게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 번뿐 인생을 어떻게 적당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가치관이 다르면은 같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러면 그만이지. 저런 사람은 뭐 저렇게 살고 싶나 보지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화는 꼭 필요하지. 물론 대화는 결국 초반에는 싸울 수밖에 없을 거야. 개싸움이지 그냥. 서로 죽일 듯이 싸울 수밖에 없지 대화는. 근데 서로 그렇게 감성이 뭐야? 감정을 배설하고 나면은 초반에는 배설할 수밖에 없을 거야. 초반에는 배설할 수밖에 없지. 그 곱창에 비유해 보자면은 난 곱창에 비유하거든 대화를. 곱창은 결국 내장이잖아. 내장이라면 결국 똥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계속 물로 씻길 때까지 계속 씻어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곱창 기름이 나올 정도로 기름만 나올 정도로 똥이 아니라 곱창 기름만 야들야들하게 나올 정도로 완전히 씻어지고 나면은 맛있는 곱창이 되는 것처럼 결국 대화 초반에는 감정을 배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감정 쓰레기통, 감정 변기통 이런 식으로 상대를 감정의 해소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게 사람의 한계야.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무한정 이타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무한정 이타적이면 이용당해서 이미 죽었겠지. 조상들 중에서 유전자 풀이. 이것도 진화 심리학에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해. 물론 진화 심리학 자체를 신용하지는 않지만 모든 걸 진화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것도 지나친 환원주의야.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 유전자 풀에서 없던 것들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창발시킬 수도 있거든. 어떻게? 의식적인 집중을 통해서. 그게 바로 몰입이고. 별로 헛소리를 다 했는데 오늘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외롭거든. 뭐 이런 말도 있잖아.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들이쉬어야 되는 것처럼 언제나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웃기 위해서 우리들은 울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지금의 기쁨이나 미소가 소중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데? 아니 자다 일어나서 머리도 정리 안 됐어. 사실 난 몰래 머리를 정리를 평생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마가 넓은데 뭐 귀엽기도 한데 별로 멋있진 않다. 진짜. 요새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요새는 AI 책을 많이 읽고 있어. 박태웅의 AI 강의 2025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하고 원래는 2025가 안 제목이 없었어. 개정판입니다. 2023년인가 4년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4년이었지. 작년에 나왔었지. 그랬었는데 워낙 AI가 이 세계가 판이 뒤엎인 게 빠르다 보니까 1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 뭐 그런 거지. 이제 공무원 시험이 며칠 남았냐? 오늘이 10일인가? 아직 10일이지. 지금 이 영상 찍는 지금 기준으로 10일인데 뭐 11일이라 치고 그럼 딱 41일 남았네.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친다면 41일이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당히 하자고. 옛날에는 내가 적당히 사는 삶이 나쁜 건 줄 알았어. 평범하게 산 게 나쁜 건 줄 알았거든. 뱃살이나 긁고 있네 진짜. 근데 평범하게 사는 거는 뭐 어떤 분야에서의 평범함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음은 편하더라. 마음은 편하기 때문에 항상 분투하고 자신을 내던져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혐오하지 않는 것 같아. 평범하게 사는 걸 혐오해봤자, 적당히 사는 사람들 혐오해봤자 나만 괴로울 뿐이잖아. 오히려 그들이 의지를 낼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생각을 해야지. 평범하게 살고, 노멀하게 살고,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돼.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평범하니까. 다만, 실존해 나가면서, 치열하게 실존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갈고 닦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사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겠어? 뭐 이상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 있잖아. 성공파리 책 중 하나이긴 하지만 난 감명 깊게 읽었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에서 육감에 대한 파트도 있거든. 육감에 대한 파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캐릭터를 여러 명 만들어라. 그래서 가상의 상상 속의 원탁 회의를 열어라. 그 원탁 가장 앞에는 자신이 있고 뭐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뭐 캐릭터가 됐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라.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자신이 숭배하는 영웅의 캐릭터가 있을 거야. 외수가 될 수도 있고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징기스칸이 될 수도 있겠지.
징기치칸은 사람 머리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지.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난 개인적으로 그런 카리스마에 동경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 가상의 원탁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저 사람들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영웅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숭배하는 영웅들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육감의 최고 경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는 잘 때마다 합니다. 잘 때마다 해서 이제 거의 습관이 돼버렸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뭐 만화 속의 인물도 있습니다. 뭐 에드워드 엘리기랄지 강철 연금술사 주인공 그리고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도 있는데 실제 내 생각대로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이나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뮬레이션 한 대로 그런 인격을 갖추었는지는 당연히 나도 모르지. 나도 문헌상으로 그들을 접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나름 뜻깊은 나쁘게 말하면 망상이지만 나름 뜻깊은 상상이었다고 생각해.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지. 원래 그런 거잖아.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예수나 부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야. 물론 불경한 망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도 사상가일 뿐이야. 부처도 사상가일 뿐이야.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뭔가요? 그건 성경일 뿐이잖아. 성경은 비문학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야. 뭐 그런 거지. 뭐 성경이 역사라고 믿는 가치관도 존중하지만 나하고는 다를 뿐이지. 가치관이 다르면 같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야. 물론 나도 가치의 가치라는 말을 알고 있지. 같이 행동하면은 창발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2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성립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성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별뻘 소리를 다 하네요, 오늘은. 밤이라서 그런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